팬들 충격, 전지희 은퇴의 충격적 이유, 이제야 밝혀진 진실, 전지희는 왜 한국에서는 코치가 되지 않는가? 지난 27일, 삐약이 단짝이자 역대 귀화 선수 중 최고의 성적을 내며 한국 여자 탁구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전지희, 32전 미래에셋증권, 가 13년간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탁구 종합선수권대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중국행을 택한 것이다. 올해로 계약이 끝나는 미래에셋증권과 재계약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선수 생활을 사실상 마감했다. 현재 국제탁구연맹 세계 랭킹 17위로 국내 여자 선수 중 신유빈, 대한항공 세계 12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던 그녀는 국내외 대회 성적 합산에 따른 랭킹 포인트가 3위 안에 들어 내년 국가대표 자동 선발권이 부여될 예정이었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합작한 삐약이 신유빈과의 황금 복식 콤비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 전지희와 신유빈은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복식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합작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2002년 부산대회 이후 21년 만에 여자 복식 정상에 올랐다. 중국 허베이성 낭팡 출신인 전지희는 중국 청소년 대표로 2007년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성인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008년 한국 땅을 밟았다. 2011년 귀화 이후 올림픽 동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역대 귀화 선수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13년간의 찬란했던 여정은 조용한 은퇴로 막을 내렸다. 이제 전지희는 중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중국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신유빈의 파트너로만 여겨지기엔 그녀의 행보는 너무도 찬란했다. 2011년 귀화 이후 전지희가 한국 탁구에 안긴 메달만 해도 올림픽 동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포함해 10개가 넘는다. 올해 파리올림픽에서는 여자 단체전 독일과의 3위 결정전에서 첫 복식을 신유빈과 함께 승리로 이끈 뒤 3단식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한국 여자 탁구 사상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확정지었다. 특히 신유빈과 호흡을 맞춘 여자 복식에서는 1987년 뉴델리 대회 양형자 현정화 조 이후 36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녀의 메달 행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무릎 부상과 소속팀 포스코에너지와의 재계약 문제로 은퇴까지 고민했으나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적해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신유빈과 함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002년 부산대회 이후 21년 만에 여자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초 중국 청두에서 열린 혼성단체 월드컵에서도 2년 연속 준우승을 일궈냈다.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태극마크를 놓지 않은 그녀의 투혼은 한국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한국 여자 탁구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간 이어진 메달 가뭄을 끝낸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이지만 더 값진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이었다. 신유빈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선배와 후배가 만들어낸 한국 탁구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세계 무대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리더십은 한국 여자 탁구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전지희는 단순한 메달리스트가 아닌 한국 탁구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대표팀 3명 중 2명이 귀화 선수였다는 사실은 한국 탁구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한국 탁구에 헌신했는지도 증명한다. 국가대표라는 엄중한 무게에 걸맞은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그녀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는 오늘날 한국 탁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다.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건 그 순간까지 전지희는 한국 탁구의 자부심이었다. 중국인은 중국인일 뿐, 단순 용병 취급, 귀화 선수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모순된 비난.
그런데 그녀를 바라보는 눈들이 매섭다. 이제 적당히 벌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한때 해외 나가 돈 벌고 고향 돌아온 데도 있지. 존중해줘도 이해 득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중국 가려고 연금 일시불 땡겼나? 중국 가면 다신 데려오지 말아라. 꿀만 빨다 가는구나. 용병 받고 메달 딴 게 자랑인가? 중국인 다 빼라. 메달 못 따도 한국 선수들끼리 해라. 중국인은 결국 중국인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지희의 은퇴와 중국행을 두고 이런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모순된 비난은 비단 전지희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국내 빙상계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귀화했다가 중국 국가가 울릴 때 자부심을 느낀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작 그가 중국행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배신자, 역적이라는 낙인을 먼저 찍었다. 전지희를 향한 냉소적 시선의 뿌리에도 이와 같은 이중잣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많은 댓글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문제 삼지만 그녀는 엄연히 법적으로 한국인이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탁구를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노력은 여전히 용병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편견 어린 시각은 비단 중국계 귀화 선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계든 몽골계든 귀화 선수들은 늘 이방인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그들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 모순된 이중잣대가 우리 스포츠계에 짙게 깔려있다. 유구한 역사 속 민족의 자존심. 그러나 중국을 향한 차가운 시선의 근원은 더 깊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이중적인 잣대의 근원이 되는가? 한국은 단일민족의 역사를 자부하는 나라다. 아시아에서도 손꼽힐 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국가로 평가받으며 이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라는 정체성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런 배경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고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엄격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왔다. 고조선 멸망부터 시작해 수당의 고구려 침략, 원나라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조선 침략까지 중국과의 관계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사대자강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그들의 힘 앞에서 불가피하게 타협해야 했던 복잡한 감정이 한국인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참전을 두고도 지원군이냐 강압적 간섭이냐는 해석이 엇갈리는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는 늘 양면성을 띄어왔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념적 갈등이 더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냉전 시대를 거치며 반공 이데올로기는 반중 정서와 맞물렸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은 이런 불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최근에는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 이어도 영유권 분쟁, 한한령을 통한 문화 규제, 사드 보복 등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지정학적 변화는 이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구상 사이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입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명확한 대중 견제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의 반중 정서로 이어진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지정학적 맥락이 스포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탁구는 중국이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종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출신 선수의 귀화는 중국의 2군이라는 편견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고 설령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도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는 단순히 스포츠의 문제를 넘어 수천 년간 축적된 역사적 경험과 현대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미의 애국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스포츠에서 애국자의 기준은 단순하다. 태극기를 달고 메달을 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애국자다. 그런 의미에서 전지희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애국자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한국인이었고 암울했던 여자 탁구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를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언제나 정치에 유용한 도구였다. 메달 하나가 국민들에게 주는 자부심과 감동은 정부나 정치인들이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카드다. 스포츠 영웅의 탄생은 사회 갈등의 위험을 상당 부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주고 병역 혜택을 주고 연금까지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말로 포장되는 이 정책의 배경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 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체육인의 특별기화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이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 인접 국가보다는 기화에 열려 있으나 그 과정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적법 제7조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특별기화를 허가한다. 일반 기화나 간이 기화와 달리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의 요건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국가가 스포츠 인재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고 비단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